또요, 박채윤 씨의 재판에서의 발언도 좀 상당한 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까웠던 것 같은데 과거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워낙 피부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칭찬까지 들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도 소개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증상인가요? 거울 상태는 오늘은 좀 괜찮으시죠?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엄청 어제 박 대통령 실수를 잠깐 갈게요. 갑시다.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상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작년 6월에 예. 프랑스 대통령 순방할 때 한류 행사장에서 두 분이 얘기했던 자리거든요. 그때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랬죠. 박재윤 저 사장은 또 안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연히 들른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참 피부가 좋다는 등 뭐 한국 화장품 기술이 안 알려져서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예. 그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뭐 알고 보니까 증언 나온 거 보니까 박재윤 사장이 YJ 콥스 메디컬 사장이 14번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14번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개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박재윤 사장 얘기는 뭐 바깥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더라. 바깥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 또 하나는 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예. 그 이후에 내가 주로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서 밥을 소화기를 잘 못 시켜서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는 밥을 잘 못 먹겠다. 예. 그래서 늘 혼자 얘기한다. 그래서 두 분이 또 다들 삼남매래요. 그런가 그래서 봐요. 서로 또 예. 비슷한 점이 많아서 또 이렇게 공감을 했다는데 저렇게 인간적으로만 공감하면 좋았을 텐데 예. 저걸 또 권력과 돈하고 비즈니스하고 연결시켜서 또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시켜가지고 뭐 저기 특혜를 주라고 하고 뭐 해외 진출을 알아보라고 하고 예. 뭐 세무조사까지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청와대 선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개입이 되고 또 뇌물까지 얽히다 보니까 예. 이제 일이 좀 커지고 국정농단에 주요한 게 된 거죠. 예, 박채윤 씨가 털어놓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설 변호사님, 이 진술은요, 글쎄요. 저희가 알던 박 전 대통령이 글쎄요, 14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얘기하고 자기 동생들 얘기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네. 박채윤 저 진술이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이번에 그 최순실 농단을 저는 딱 한마디로 항상 이 공권력을 사유했다고 보는데 모든 네. 게 비선에 의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까지도 전부 이게 비선에 다 의존했는데 네.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뭐 미용 시술을 이게 좀 공개적으로 한 데서 그게 크게 흠잡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예. 저는 이게 의료 시스템을 좀 공적으로 또 저런 분들 당당하게 그냥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게 항상 보안 손님 몰래 가고 전부 이게 위정하고 또 이게 의료도 전부 비선에 의존하는 게 예. 그게 참 답답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해졌다. 그러면은 뭐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맥락일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까지 그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고 예.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이 곁에 사람을 잘 두지 않는 성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한 번 또 믿고 의지하면 이번에 우리 최순실 씨 국정 게이트에서 보다시피 아주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앞서 뭐 그 청와대가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공적인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네. 비선을 사용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신이 그 커트칼을 맞아서 얼굴을 다쳤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자신의 그런
이 얼굴에서 일어나는 안면 근육, 뭐 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이 공적 의료 시스템에서 그것이 그 치료가 받고 할 때는 그것이 뭐 부하 직원들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입소문이 나고 그거 자체가 자신의 통치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생각까지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소개한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남편이 워낙 또 시술 잘한다니 예. 또 막 믿고 의지해서 받아보니까 또 좋고 그리고 또 이 박채윤 씨가 또 상당한 또 이렇게 친화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와서 살갑게 대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 믿고 의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탁 열어넣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채윤 씨 말로는 어제 그 공판장에서 한 이야기지만 자신은 자신의 민원을 절대 먼저 이야기한 적 없다. 예. 워낙 그렇게 이제 내한테 모든 속내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나의 애로사항을 알고 먼저 그걸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또 박채윤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나는 먼저 청탁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내보고 뭘 갖고 오라고 해서 서류 갖다 준 거고 예. 뭐 우리 민원 갖다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걸 예.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형량을 또 다운시키려고 하는. 제가 그런 의도가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신빙성을 여쭤본 그렇죠. 거거든요. 예. 상관이 없나요?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해준 거다. 나랑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그 법적으로 아마 혐의를 받는 게 이분이 아마 이게 그 15억 정부 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게 보조금인데 이것도 이게 요건이 안 되는 걸 받으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절단으로 계속 참석하고 또 이게 명절 선물도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는 다 이게 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자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불로 거짓말은 걷지는 않고 저 부분에 이게 저는 진실로 보이고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본인의 또 형사 책임대로 지겠죠. 예. 또 얘기한 게 이제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는 걸 즐겨 하는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18년간 집거 생활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혼자 주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많이 들고 또 위가 좀 약해서 또 한꺼번에 또 음식물을 이게 쭉 같이 이게 못 드시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들다가 뭐 좀 쉬었다가 또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오찬이나 만찬에 앉아서 포멀하게 코스로대로 나오고 이런 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식사 양도 적고 어떻게 혼자 먹는 스타일이 이제 편하다.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활이 집거 생활 많이 하고 혼자 청와대에 저택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런 맥락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18년 가까이 집거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도 좀 이 대외적으로 좀 활달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예. 집거 이게 좀 차단 벽을 좀 쌓두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까지. 몸도 그렇죠. 몸도 거기에 자꾸 이렇게 따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또 그 많이 뭐 실크로드인가요? 뭐죠? 그 실크 가든인가 뭐 그 나오는 시크릿 가든, 예. 시크릿 가든 같은 것도 이게 보면 약간의 환타지 이런 그 드라마를 좋아하셨다는 게 예. 그런 측면에 좀 이해가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네. 혼밥 얘기하면서 식사 정치의 중요성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곡절이 있었던.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곡절이 있었죠.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하고 예. 이런 시절에 사실 의원들하고 이 회식 같은 자리를 되게 꺼려 있거든요. 그랬죠. 아마 예.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 동료 의원들하고 잘 안 어울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의 그 위장 장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교정부에 아는 분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예. 식사를 이게 거의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예. 식사는 이게 평소 정량대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평소에 드시는 대로 드시는데 교도소 밥이 원래 양이 많으니까 한 반 정도 드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밥을 적게 드시면서 주로 이게 부족한 거는 영양제나 이 주사 있잖아요. 예. 이런 걸로 이게 영양을 보충하는데 지금 교도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체중은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식사는 평소대로 하지만 예. 이게 영양제나 이게 주사 같은 걸로 이게 영양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좀 체중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못할 정도인데 구치소에서 과연 식사를 더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굴지소 음식 자체가 아무리 요즘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밥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본인 그 구치소 내에서의 적응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바깥 생활만큼 그렇게 심적 여유가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딱딱 밥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이 조금 뭐 모자라게 먹고 난 뒤에는 다음에 뭐 간식거리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찾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이 그 체중 관리라든지 이 본인이 그 나름대로 이 그 지금 그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시술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박지원 씨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논란이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얘기를 하지 마라. 네. 이게 결국은 이 시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김진수 그 비서관이 또 이영선 행정관의 전화기를 빌려서 예. 그 전화로 그 박재원 씨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어느 정도 사실일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들러왔다 왔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그리고 또 세월호는 뭐 7시간은 안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예. 만약에 그 청와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알려면 세월호까지 당신이 다 뒤집어 써서 예. 이제는 감당을 못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박재원 씨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거는 다 대통령 쪽에서 압력을 넣은 거고 휴대폰도 버리라고 한 거고 또 그래서 위증을 한 거다. 어제 재판이 그런 논리예요. 남편이 김영재 원장이 위증한 거에 대한 의료법 위반하고 뇌물죄도 있지만 또 위증한 거에 대한 재판도 있거든요. 예. 위증에 대한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한 거죠. 우리가 위증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압력을 넣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는 대로 얘기하냐.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뿐이고 이번 기회에 저는 저 이임수 순천향대 교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비선 의료의 실세라는 거 아니에요? 예. 서창석 그 주치의까지 그분이 소개해서 임명할 정도인데 그분도 모른다고 딱 잡았다 했거든요. 네. 이번에 위증죄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좀 법을 바꿔가지고 위증하면은 진짜 중형을 좀 때리게 해. 지금은 위증죄 하면 1년에서 10년 징역이지만 또 뭐 번복을 하거나 이러면 또 그걸 봐줄 수 감형이나 또 면제해 줄 수 있는 또 단서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국회 청문회나 법정에서 마음껏 위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런 핑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예. 법원에서 저기에 대해서는 좀 위증에 대해서 좀 강한 좀 제재를 좀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박재원 씨가 하는 얘기가 진료 기록까지도 못 남기게 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꺼렸다는 얘기거든요.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의료 진료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그런 그 안면 시술과 관련된 걸 전때 그 밖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료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 남겼다고 지금 이 박재현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진료기록을 안 남긴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의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그것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켜가지고.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예. 일종의 좀 떠넘기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근데 진료 기록을 남기든 안 남기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모든 걸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켰다. 그리고 아까 뭐 그 휴대전화 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증거인멸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딱 청와대가 국가보안의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나는 그냥 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자신과 관련된 이 비선에다가 의료를 맡기는 걸 보면 알리는 걸 바라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뭐 진료 기록을 남겨라 말해라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박재원 씨가 아마 그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해서 그런 것들 혹시 앞으로 문제될까 싶어서 스스로 안 해놓고 예. 지금에 와서 좀 떠미는 것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예. 물론 뭐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본인이 이심전심으로 예. 알아서 이게 뭐 기재를 안 한 게 아닌가 서로 이심전심으로 이래 보이고요. 예. 저는 이게 이영선 그 행정관이 이게 그 위정을 갖다가 교사인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죠. 이게 예, 시킨 이영선도 거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이게 분명히 위정을 하도록 부탁한 거는 그 교사범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위정 교사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국에는 이게 위정죄가 3번째 높더라고 제중에. 예. 거의 살인자고 몇 개 다음에 위정이에요. 살인 강간 다음에 거의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걸로 위정을 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위정 사건이 일본에 제가 171배입니다.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통계를 보고. 일본은 우리하고 법 체계가 모두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무고 위정이 171배. 171배 재작년 기준으로 예.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위정이 너무 가볍게 처벌해요. 예를 들어 이게 위정하면 대부분 벌금 2, 300.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게 위정은 법에는 분명히 우리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돼 있어요. 예. 1년 이상. 그럼 이게 1년 이상 실형을 때리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의 벌금 내지 이게 묻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게 큰 문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이 박지훈 부분은 계속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실세, 그러니까 비선진료에서 실세는 따로 있다라고 예전부터 좀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 장모를 만났어요. 혼자 4월 16일 날 뭐 네. 저 치료를 받았다는. 예, 받았다는 네. 아주 이제 펑펑 우시면서 억울하다. 진짜 네. 몸통은 따로 있는데 네. 예? 의료 비선 그 농단 한 사람이 네. 암흑에 누가 있는데 네. 예? 진짜 억울하다. 아. 한 시간 넘게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오늘 만약 자기 딸 구속시키면은 네. 응? 한번 다 한번 함께 한번 죽어보자. 그런 제가 그를 느꼈어요. 차 교수님, 비선진료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는 이 김영재 원장 차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서창석 주치의가 이임순 교수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임순 그 교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씨하고 예. 상당히 잘 아는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임순 씨가 또 우병우 부인, 예.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은 하고도 상당히 잘하고 장모하고도 잘 장모하고 아는. 잘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임순 씨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의 연결고리 역할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임순 교수가 어떻게 보면 이 상당한 몸통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걸 보고 저희가 잘못 있으면. 짚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임순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 주치의로 가고 예. 주치의가 정작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니까 말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와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 예. 이임순 교수가 전화 와서 잘 만나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추측하기를 이임순 교수가 나를 추천했구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둘러싼 이 그 비선 의료와 관련된 상당한 진실도 이임순 교수가 상당한 키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검찰 수사도 제대로 된 데를 겨냥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분은 지금 위증죄 재판받고 있어요. 위증. 그렇죠.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걸로 재판받고 있죠. 뭐 비선 진료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청와대 주치의를 이임순 그 교수가 거의 뭐 관여가 되고 예. 대통령이 청와대 주치의 면접한 다음에 대통령이 만족하셨다는 전화를 이임순 씨가 서창석 그 주치의 내정자한테 전화를 할 정도니까 네. 굉장히 깊이 관여했는데 내가 보니까 위증죄 하나로 재판받은 거는 검찰이 너무 소홀하다. 이번에 특검이나 검찰이 너무 소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수사가 부족한 거는 좀 많이 좀 다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비선 의료 진료도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죠. 네. 뭐가 잘못되고 잘못된지. 물론 뭐 저쪽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재윤 씨 어머니 장모 김영재 원장의 장모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다 터뜨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터뜨리겠다는 얘기가 바로 비선의 실세 주인은 이임순 교수인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예. 우리 딸 잡아넣냐 예. 하는데 뭐 터뜨리겠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재벌 회장 사모님들도 자기네 병원 와서 뭐 치료받은 거 다 터뜨리겠다는데 그것까지 터뜨린다는 그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고객들도 터뜨리겠다는 건 좀 어거지근 면이 있지만은 이임순 씨한테 하는 거를 자기가 박지원 씨가 좀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런 거는 박지원 씨 어머니가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상관이 없나요?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해준 거다. 나랑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그 법적으로 아마 혐의를 받는 게 이분이 아마 이게 그 15억 정부 지원금 있잖아요. 예. 이게 보조금인데 이것도 이게 요건이 안 되는 걸 받으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절단으로 계속 참석하고 또 이게 명절 선물도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는 다 이게 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자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불로 거짓말은 걷지는 않고 저 부분에 저는 진실로 보이고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본인의 또 형사 책임들을 지겠죠. 예. 또 얘기한 게 이제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는 걸 즐겨 하는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18년간 집거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혼자 주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많이 들고 또 위가 좀 약해서 또 한꺼번에 또 음식물을
이게 쭉 같이 이게 못 드시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들다가 뭐 좀 쉬었다가 또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오찬이나 만찬에 앉아서 포멀하게 코스로대로 나오고 이런 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식사 양도 적고 어떻게 혼자 먹는 스타일이 이제 편하다.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활이 칩거 생활 많이 하고 혼자 청와대에 저택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런 맥락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18년 가까이 집거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신이 그 커트칼을 맞아서 얼굴을 다쳤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자신의 그런 이 얼굴에서 일어나는 안면 근육, 뭐 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이 공적 의료 시스템에서 그것이 그 치료가 받고 할 때는 그것이 뭐 보아 직원들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입소문이 나고 그거 자체가 자신의 통치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런 생각까지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소개한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남편이 워낙 또 시술 잘한다니 예. 또 막 믿고 의지해서 받아보니까 또 좋고 그리고 또 이 이 박채윤 씨가 또 상당한 또 어떻게 친화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와서 살갑게 대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 믿고 의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탁 열어넣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채윤 씨 말로는 어제 그 공판장에서 한 이야기지만 자신은 자신의 민원을 절대 먼저 이야기한 적 없다. 예. 워낙 그렇게 앉아 내한테 모든 속내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나의 애로사항을 알고 먼저 그걸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또 박채윤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나는 먼저 청탁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내보고 뭘 갖고 오라고 해서 서류 갖다 준 거고 예. 뭐 우리 민원 갖다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형량을 또 다운시키려고 하는. 제가 그런 의도가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신빙성을 여쭤본 그렇죠. 거거든요. 예. 좀 커지고 국정농단에 주요한 게 된 거죠. 예. 박채윤 씨가 털어놓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설 변호사님 이 진술은요. 글쎄요. 저희가 알던 박 전 대통령이 글쎄요. 14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얘기하고 자기 동생들 얘기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예. 박채윤 저 진술이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이번에 그 최순실 명단을 저는 딱 한마디로 항상 이 공권력을 사유했다고 보는데 모든 예. 게 비선에 의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까지도 전부 이게 비선에 다 의존했는데 예.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뭐 미용 시술을 이게 좀 공개적으로 한 데서 그게 크게 흠잡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예. 저는 이게 의료 시스템을 좀 공적으로 또 저런 분들 당당하게 그냥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게 항상 보안 손님 몰래 가고 전부 이게 위정하고 또 이게 의료도 전부 비선에 의존하는 게 예. 그게 참 답답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해졌다. 그러면은 뭐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맥락일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까지 그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고 예.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이 곁에 사람을 잘 두지 않는 스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한 번 또 믿고 의지하면 이번에 우리 최순실 씨 국정 게이트에서 보다시피 아주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앞서 뭐 그 청와대가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공적인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네. 비선을 사용했을까? 또 한 그 대통령 순방할 때 한류 행사장에서 두 분이 얘기했던 자리거든요. 그때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랬죠. 박재윤 저 사장은 또 안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연히 들른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참 피부가 좋다는 등 뭐 한국 화장품 기술이 안 알려져서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예. 그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뭐 알고 보니까 증언 나온 거 보니까 박재윤 사장이 YJ 콥스 메디컬 사장이 14번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14번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개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박재윤 사장 얘기는 뭐 바깥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더라. 바깥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 또 하나는 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예. 그 이후에 내가 주로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서 밥을 소화기를 잘 못 시켜서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는 밥을 잘 못 먹겠다. 예. 그래서 늘 혼자 얘기한다. 그래서 두 분이 또
다들 삼남매래요. 그런가 그래서 봐요. 서로 또 예. 비슷한 점이 많아서 또 이렇게 공감을 했다는데 저렇게 인간적으로만 공감하면 좋았을 텐데 예. 저걸 또 권력과 돈하고 비즈니스하고 연결시켜서 또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시켜가지고 뭐 저기 특혜를 주라고 하고 뭐 해외 진출을 알아보라고 하고 예. 뭐 세무조사까지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청와대 선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개입이 되고 또 뇌물까지 엮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일이 좀 또요, 박채윤 씨의 재판에서의 발언도 좀 상당한 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까웠던 것 같은데 과거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워낙 피부가 좋아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칭찬까지 들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도 소개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거울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어제 박 대통령 실수를 잠깐 갈게요. 갑시다. 하고 아니면 김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상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작년 6월에 예. 프랑스